팩트라는 독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새기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우리는 가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다 팩트잖아 라는 말로 포장된 날카로운 비수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말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뱉는 무례한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팩트니까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 마세요. 사실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정당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인가? 라며 스스로를 깎아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타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분들이기에 그 독설이 더 깊게 박힌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화살을 여러분의 심장에 그대로 꽂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던진 쓰레기를 내 보물 상자에 담아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가짐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말과 나의 가치를 완전히 분리하세요. 상대방의 독설은 나의 결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투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그 화살표가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 저런 소리를 듣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에게 독설을 내뱉는 행위는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굳이 팩트를 운운하며 남의 아픈 곳을 쑤시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의 열등감, 분노 혹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가득 찬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단지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그렇게 느려 터졌니? 라고 독설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느리다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굳이 가시돋친 언어로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조급함과 무례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느린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참을성이 없고 말을 예쁘게 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독설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세요. 저 말은 저 사람의 인격이지 나의 진실이 아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그 말의 영향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모든 피드백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쓰레기통에 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 소화시키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쓰레기를 받아주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 독설을 퍼부을 때 이 말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혹은 이 말이 나를 파괴하는가? 를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만약 후자라면 그 즉시 그 정보의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팩트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말의 진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 폭력적이라면 여러분은 그 정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오물에 버무려져 있다면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평가 입장료는 내셨나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 연기에 대해 비평할 자격은 오직 내가 허락한 사람, 즉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비평은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소음처럼 그저 흘려보내세요. 내가 선택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나의 부족함은 타인의 공격 빌미가 아니라 내가 더 보듬어줘야 할 인간적인 모습의 일부입니다. 독설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숨기고 싶었던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콤플렉스를 정확히 짚어냈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독설가들은 타인의 작은 흠을 찾아내어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확대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지,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성격이 좀 소심할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해버리면 타인의 독설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심을 가지세요. 남이 나에게 하는 모진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을 빌미로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모진 말들입니다. 그래, 제 말이 맞아. 난 정말 한심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순간 독설은 완성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거봐, 너 내가 조심하랬지? 넌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라고 소리치는 대신 아이고 많이 아프지? 괜찮아, 약 바르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어른처럼 말이죠. 나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안아줄 때 타인이 던지는 비난의 화살은 방패에 막혀 튕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해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타인의 독설로부터 나를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독설은 나의 결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임을 기억하세요. 둘째,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례한 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셋째, 나의 불완전함을 내가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어 독설이 파고들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꽃이 제각기 다른 시기에 피어나듯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와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개성을 틀린 것으로 정의하거나 당신의 성장을 부족함으로 깎아내리게 두지 마세요. 오늘 밤에는 거울을 보며 고생한 나에게 한마디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도 참 잘 버텼어 라고요.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에 당신의 반짝임을 잃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